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오늘은 난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난자를 써서 난시인데 머리만 어지러운 게 아니라 눈만 어지러운 게 아니라 공부할 때도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엄청나게 헷갈리기 때문에 각막이나 수정체에 합쳐진 부분이 축구공처럼 돼야 되는데 이런 럭비공처럼 됐다고 할 수 있겠죠. 확 꺾어지는 부분이 있고 덜 꺾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확 꺾어지는 부분을 강주경선이라고 하고 덜 꺾어지는 부분을 약주경선이라고 합니다. 강주경선에서 오는 빛은 앞에 맺힌다, 근시랑 닮았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약주경선에서 들어오는 빛은 뒤에 맺힙니다. 약간 원시를 닮았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수정체를 만나는데 이게 난시예요. 럭비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망막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앞에 초선이 맺히죠. 이 뒤에 맺힐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초선이라고 하고 이것을 후초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초선은 아까 말씀드리던 강주경선에서 비롯된 것이 되겠죠. 약주경선이 만들어내는 초선은 후초선이다. 이 간격이 크면 난시가 높다라는 것이고 이 간격이 짧다라는 것은 난시가 낮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난시가 낮은 게 눈을 더 피곤하게 할까요? 높은 게 피곤하게 할까요? 낮은 게 피곤하게 하죠. 경도 난시가 눈을 더 피곤하게 한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넓어버리면 아예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괜찮은데 낮으면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전초선, 후초선이. 시력교정 수술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난시가 300 정도 되셨던 분이 있다고 하자고요. 난시를 많이 경감시켜 줬다. 난시를 0.50 정도로 수술을 했지만 완벽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0.50 정도로 줄여줬어. 그러니까 난시 교정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지만 사태가 더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되는 초선을 이 정도 되게 줄여줬는데 줄여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더 피곤하죠. 양적으로는 난시를 줄였을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난시를 더 키워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난시를 교정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난시가 마이너스 300 정도 되시는 분을 마이너스 0.25 아니라 제로로 만들 수 있다, 100% 제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난시 교정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로 제로로 만들 수 있냐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제로로 만드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이 미세한 부분을 레이저 칼이든 진짜 칼이든 깎는 것인데 너무 무리한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은은임이라고 하지만 정말 신의 경지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양은 줄일 수 있어요. 양은 줄였으니까 교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난시는 줄어들수록 더 어지럽다, 더 가까워질수록 어지러울 난이 더 심해진다 이겁니다. 더 난시가 그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을 한다 이겁니다. 이제 내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파닥파닥 한다 이겁니다. 전초선과 후초선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난시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성 난시와 복성 난시, 혼합 난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단성 난시는 다시 건시성, 원시성, 복성 난시는 건시성, 원시성,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혼합 난시는 그냥 혼합 난시예요. 합쳐서 건시성 단난시라고 하고요, 원시성 단난시라고 하고요, 건시성 복난시라고 하고 원시성 복난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건시성 단난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망막이면 전초선과 후초선이 있는데 후초선이 망막에 다 있는 거예요. 전초선만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건시성 단난시는 뭐냐면 전초선이 앞에 있는 겁니다. 원시성 단난시는 뭐냐 하면 후초선이 뒤에 있는 거죠. 약주경선에서 나오는 빛은 원시와 닮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건시성 복난시라는 것은 뭐냐면 망막이 있는데 전초선과 후초선이 앞에 맺히는 거예요. 앞에 맺히는 건 건시라고 했잖아요. 원시성 복난시라는 건 뭐냐면 전초선과 후초선이 다 망막 뒤에 맺히는 거다. 혼합난시는 뭐냐? 망막 앞 뒤로 맺히는 거다. 현장에서 쓰이는 렌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시성 단난시에 해당하는 렌즈를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제로죠. 그리고 옆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이라고 적혀져 있죠. 앞에 스페리칼 렌즈는 제로지 않습니까? 망막에 다 있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100은 뭐냐면 전초선이 마이너스 1디오프만큼 앞에 맺혔으니까 전초선만 후초선과 랑데뷰를 시켜줘라. 그러려면 마이너스 1디오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원시성 단난시를 보겠습니다. 제로고 플러스 100이죠. 전초선은 지금 망막에 있어. 후초선이 1디오프만큼 뒤에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뒤로 땡겨와 가지고 랑데뷰를 시켜줘라 망막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시성 복난시를 볼까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이죠. 전초선이 앞에 있어, 후초선이 또한 1디옵터만큼 앞에 있어, 이 얘기입니다. 전초선이 2디옵터만큼 앞에 있겠죠. 이걸 스페리칼 렌즈로 1디옵터만큼 땡겼고, 일단 그래도 망막하고 후초선은 땡겨져서 맞았는데 전초선이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1디옵터만큼 더 뒤로 땡겨줘야 된다는 거니까 전초선은 2디옵터 앞에, 후초선은 1디옵터 앞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시성 복난시가 되겠죠. 원시성 복난시입니다. 둘 다 망막 뒤에 있는 거예요. 1디옵터만큼 땡기고 또 1디옵터만큼 땡겨라 이겁니다. 머리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망막이 있는데 그 뒤에 1디옵터만큼 전초선이 있고 또 1디옵터만큼 전초선이 있다. 이거 합치면 2디옵터일 거 아닙니까? 스페리칼 렌즈로 구면 렌즈라고 하죠. 이걸 전체적으로 앞으로 당겨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1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후초선이 또 뒤에 있네, 이걸 또 1디옵터만큼 당겨야 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호남난시 이렇게 된 것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잖아요.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반난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만 있죠. 밑에도 있지만 제로와 마이너스만 있다, 이런 거는 단난시입니다. 제로와 플러스만 있다든지 이런 거는 단난시라는 것이죠. 같은 부호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부호예요. 이런 거는 복난시예요. 이런 난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같은 게 없죠, 부호가. 이런 게 호남난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시지 말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난시 공부할 때 이렇게 그리면서 공부를 하죠. 각막과 수정체 굴절력의 합성 도수, 그게 60디옵터지 않습니까?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 방향이 61디옵터고 수평 방향이 60디옵터라고 봐보자고요. 수평 방향은 정상이죠. 스페리칼 렌즈, 구면 렌즈로 뭐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S는 제로가 되겠죠. 61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60으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디옵터고요. 그래서 아까 이 렌즈가 되는 겁니다. 근시성 단난시 마이너스 100, 이 렌즈를 찾아서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스페리칼 렌즈를 쓰자, 전체적으로 뒤로 보내자. 61디옵터를 60디옵터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길로 가자 이거죠. 한 바퀴 돌아가자. 그럼 마이너스 1디옵터를 넣고요. S-1, C는 전체적으로 땡겼으니까 61이 60이 됐으니까 60은 59가 됐겠죠. 자, 지금 59가 됐어요. 이걸 60으로 만들려면 1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을 더하자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이거는 땡겨서 해결이 됐는데 이게 다시 문제가 됐으니까 요거를 해결하려면 수평 방향이니까 수직 방향으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결국 같은 얘기죠. 밑에 마이너스 100에 플러스 100이 있죠. 같은 개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 이런 눈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수직은 60디옵터 정상인데 수평이 59디옵터예요. S는 제로겠죠. 60이니까. C 플러스 100을 하면 되겠죠. 지금 이게 문제니까 90도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먼 길을 돌아가자. 이걸 플러스 1을 해주자 이거죠. 이것도 플러스 1을 해주고 S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수평 방향은 해결됐어요. 수직 방향이 남아있어요. 이게 61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자 이거죠. 수직 방향이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180도로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같은 말이다 이겁니다. 플러스 100인데 같은 개념 아닙니까?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두 개가 막 섞여져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다. 현장에서도. 이런 눈이 있다고 해봅시다. 61, 60이에요.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고 요거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땡기자는 거죠. 마이너스 100을 한다 이겁니다. 62가 61이 됐겠죠. 요거는 제로가 됐고 다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죠. 이 수평 방향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90도가 되는 것이죠. 먼 길을 돌아가는 거죠. 마이너스 200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59가 되겠죠. 59를 이제 해결을 하려면 플러스 100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200에 플러스 100, 요거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18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시여서 59에 58이라고 해봅시다. 플러스 100을 해줘서 59를 6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게 59가 됐겠죠. 그런데 미진하잖아요. 다시 플러스 100을 더해줘야 되겠죠. 이게 문제니까 90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걸 해결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 200으로 만들어주자. 이게 61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다시 마이너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문제가 되니까 180도로 해주면 된다. 요게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같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잡성 난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망막을 사이에 두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근시와 원시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축을 어디에 결정할 것이냐 할 때 약주경선에 하면 되죠. 문제가 있는 쪽 방향에 수평이면은 반대로 상이 맺히니까 수직으로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문제가 있는 게 뭐냐? 60디옵터에 가까운 거는 문제가 없겠죠. 60디옵터로부터 멀어지는 것, 뭐 57디옵터라든지 64디옵터라든지 이렇게 멀어지는 것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출을 많이 한 청소년이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가 되는 청소년을 한 번 더 케어를 해주는 것, 그것이 난시이기 때문에 그것에 방향을 맞춰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길어졌는데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새삼스럽게 또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정리되는 것 같고, 공부와 일이 같이 되는 게 유튜브다, 그런 말씀을 누군가 해주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업을 하는 이상 이런 정보를 드리는 건 의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고요. 아울러서 시력 교정 수술을 통해서 난시를 잡을 수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난시라는 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안경원에서 교정을 해준다, 이 얘기죠. 이 난시를 쉽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왜 이렇게 국가고시에서 많이 나오나? 많이 나오는 데는 단순히 이게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리거든요. 그만큼 난시를 교정해 주는 것이 눈에 있어서 핵심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문대고 넘어간다, 시력 교정 수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양쪽으로 줄여주면 되지. 그런데 그게 반대라는 것이죠. 질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